노역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뭐 보니까 시간이 보니까 스케줄도 아주 널널하고 뭐 오후부터 이렇게 쓱 해서 그것도 뭐 자기가 안 하면 또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실형 선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 주장이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들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심심하니까 그런 건가? 그 교도소에서요 말 안 듣고 뭐 부식 나쁘다고 돈 떼먹었냐 이러면서 단식 투쟁하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독방에 보내거든요. 네. 노역도 안 시켜요 그러면. 그 죽겠거든 독방에 혼자 있으면. 노역 나가는 게 훨씬 오히려. 시간이 잘 가요. 노역 안 근데 나가고 독방에 있으면 죽어. 독방에 간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저야 뭐 독방에 쭉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우리 같은 사람은 노역 보내달라 그래도 딴 사람 물든다고 안 보내주고요. 그러니까 계속 독방에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독방에 있으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모포를 이쪽에 요렇게 해서 네모나게 해서 놔봤다가 또 오후에는 또 도로로 말아서 저쪽에 놔보고 인테리어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독방 같은 데 문을 잠궈 놓지 않습니까? 잠궈 놓으나 문을 약간 열어놓으나 열쇠를 열어놓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뭐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데도 문을 열어놓으면 그렇게 안도가 된답니다. 근데 문을 딱 잠궈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그 불안감 그리고 이 음습에 오는 어떤 처절한 고독감 그러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 나타나면 되게 반갑다니까요. 그 무슨 앞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그래요. 어쩌다가 새양쥐 한 마리 방에 들어오면 방 검사할 때 안 들키려고 몰래 숨겨놓고 이런다니까. 개하고 대화하고 그래요. 자, 한 줄로 평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마른 수건이라도 좀 짜보세요. 응? 딱딱 긁어서 그래도 내는 데까지 내봐야지. 그냥 나 노역하고 말래 이거는 좀 그래요. 네네. 아버지 탓으로만 얘기지 마십시오. 지들이 탈세했지 아버지가 탈세했나? 자, 아버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아요.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달라도 또 해요. 아니, 갑자기 막. 지금 나온 게에서 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다 노역장 가서 아, 정말. 알았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국회 소식인데요. 오늘은 비교적 중립을 지켜라. 예, 아니요. 내가 항상 얘기할 노력하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얘기할 때도 아니, 생글생글 항상 묻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회까지는 안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찰 능력이 아니, 있는 과거에 그 테이프들 쫙 한번 다시 한번 보라고. 네. 이 우리 유파서 얘기할 때는 아니, 눈이 다 이렇게 반달쯤 다. 혹시 변호사님 그게 좌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저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렇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얘기를 하면 아유, 아니에요. 자, 다음 소식은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족 채용 논란에서 보니까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라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이죠. 국회 이제 특권 내려놓기가 자성의 목소리로 이제 국회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특권 내려놓기 나선 국회. 방탄국회 사라지라. 보좌관들이 갑자기 이제 인장 이런 분들이 24명인데 추미 의원 같은 시조카. 그러니까 이게 참 시조카면은 뭐 6촌이나 뭐 5촌은 그래도 나름 뭐 좀 친한 가까운 촌수인데 시조카는 좀 아니 시조카도 촌수에 들어오는데 형의 처남 이런 거는 사돈이잖아. 그게 이제 송기석 의원. 이거는 이제 뭐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이건 예. 이 친인척이 아니죠. 네네. 그리고 정동영 의원 부인의 칠촌 조카. 깜짝 놀라서 배우자의 칠촌 조카? 이게 과연 친인척이 되나?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대통령의 처 20촌까지도 문제를 삼았다니까요. 예, 이게- 그게 한 300만 명 이게 돼요. 아니 20촌이요? 20촌이. 아니 나 그래서 그 일가사 말씀을 같은데. 드리면 문제되는 친족은 8촌 이내의 힐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이거든요. 네네네. 그 인척은 이제 민법이 엄격히 규정을 합니다. 민법 769조에 힐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힐족, 배우자의 힐족의 배우자. 이거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기 해당이 안 돼. 근데 옛날에 제가 의원할 때 저희 방에서 인턴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안호영 의원하고 6촌이어서 사표를 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여러 의원실에서 모셔가려는 사람이 10년 있어요? 넘게 그 활동을 해서 마침 6촌 형이 출마를 해가지고 그걸 도와서 근데 형이 네 선거도 도와준 김에 내 사무실에서 일 좀 해줘 이래가지고 이제
보좌관이 됐는데. 그래,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다시 뭐 이제 취직이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문제를 정확히 좀 짚기는 짚어야 돼요. 국회의원에게 4급 보좌관 2, 5급 비서관 2이거든요. 네네네. 이거 왜 이만큼 있어야 돼요? 4, 5급 같으면 고급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자기 근데 매제라든가 뭐 아니면 차남이라든가 다른 놈보다 믿을 수 있고 하니까 야, 너 와서 그럼 나한테 비서관해, 보좌관해. 어? 그건 좀 나요. 아예 유령 비서관도 있다니까요. 이런 수용도 안 하고. 네,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아하, 그냥 뭐 딴 일하고 있는데 그냥 돈이나 받아가라. 혹은 그 돈은 이제 저쪽으로 보내서 이제 받았으니까. 그렇죠. 아하. 그렇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응하는 이유가 국회 가면 어린이집이 좋거든. 아하. 거기 국회 직원들이 보내잖아요. 거기 애 보내려고 그거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이제 생활 밀착형이네요. 듣기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논의했던 것 중에 정말 내려놓아야 될 특권이 있거든요. 다선 의원들이 30돈인 특수활동비예요. 아하. 이 특수활동비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업무상 횡령이다 공문을 했는데 이게 드러난 게 이제 홍준표 그렇죠. 지사가 예, 하고 신계륜 의원 신계륜 의원하고 이제 자녀 유학비 아니면 뭐 네네네네. 돈을 뭐 예. 그거 집에 갖다 줬더니 집사람이 뭐 대여금고에 보관해놨던 거다 이런 얘기들이요. 이게 이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예. 하신 얘기도 예. 그런데 그동안 이제 김무성 의원이 이런 것이 논란이 되니까 작년 5월 달에 특수활동비는 앞으로 모두 카드로 쓰게 하겠다. 그리고 유승민 그 당시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 문재인 의원은 대표와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앞으로 좀 더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모 신문사에서 특수활동비 내용 좀 내놔라. 이렇게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돌아온 답변이 있어요. 국회에서. 이거 딱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구조에 의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세부 지출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죠. 이 이건. 천에 죽일 놈들. 내가 이 가급적 단두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요 정말 단두대 만들어야 돼. 특수활동비 받아서 집에 가서 애들 유학 자금 주고 집에 생활비 쓴 게 그걸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게요 대법원에서 이미 2004년도에 판결한 사항이에요. 이건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도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국회 사무처가. 근데 문제는요, 이 받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원내대표 다 받는데, 여당 원내대표, 거의 운영위원장 5천만 원 매달.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 많이 줘요. 4천만 원. 거기다 상임위원장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특별위원장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100% 제가 공감해요. 1년에 많이 받아서 5천만 원 받으면 1년에 6억. 그러니까 원내대표 하려고 박 터지게 경쟁하는 이걸 영수증 처리도 안 해. 보고를 안 해도 그만이야. 사무처도 공개 못 하겠다. 애초에 총액으로 올해 85억인가 잡혀가 있다고.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권력과 돈이 있는 자리니까 뭐 그냥. 아니 특수활동이 필요하면 비용을 써야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돈을 국민 세금이니까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있어야죠. 국회가 무슨 초법적 기구예요. 헌법 위에 있어요, 도대체. 근데 특권 내린다 하면서 절대 안 내린단 말이에요. 요 얘기는 안 해. 이런 뭐 얘기는 안 불체포 해. 특권, 뭐 면책 특권 이런 얘기만 하지. 그건요, 개헌상이잖아. 나는 지금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얘기하는 게 그것도 코미디 같아. 그건 헌법에 있어요. 이 헌법에 딱 못이 박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실효성은 100%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대한 거는 정부의 지난번에 국정원의 뭐 특수활동비라든가 뭐 특히 치안 관련돼 있는 부처의 예, 특수활동비 검찰, 경찰, 청와대, 노동부, 법무부, 법무부, 노동부 다 들어갔어요. 예, 이런 게 옛날 이제 권위주의 시대 유산인데 이거를 문제 삼고 이걸 개혁하려면 국회 먼저. 국회는 치안기관도 아니잖아요. 아니 검찰이나 국정원에는 사실 특수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가짜도 업무상. 수사하고 휴민트도 만들고 하려면 근데 너무 특수활동이 많아. 있어야 되잖아요. 뭐 물론 많겠네. 너무 많아. 집에 갖다 주고 뭐 자녀 유학비로 쓰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안 하고 활동비로 쓴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가 오늘 뭐 술 한잔 산다. 의원님들 오늘 뭐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느라고 몸싸움 하느라고 고생했어요. 한잔 삽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먹어.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고급 식당들 있잖아요. 57종, 50. 자, 1인당 20만 원짜리 밥을 국회의원들이 왜 먹냐고. 10만 원 아니고 54만 원 1인당. 예? 점심에 송로버스 세플 다 진짜 그런 거를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화나는 게 또 하나 있어. 국회의원들 본분이 뭐예요? 본회의 참석하고 상임위 참석하고 국정을 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알아요? 31,360원씩 따로 줍니다. 저는 국회의원 해도 그거 몰랐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이해가 안 가는 하루 게 일당이 굉장히 참석만 많아요. 하면 31,360원씩이야. 아마 좋게 해석하자면 교통비예요? 하도 회의에 안 오니까 좀 오게 하려고 그런 거 밥이랑 아닐까요? 여의도에서 밥이나 먹으라고 돈 돈 주는 건가요? 3만 천 원 때문에 안 갈 놈이 간다? 그 놈이에요. 그래도 진짜. 의사 정도 채우기가 힘들어요, 국회. 아니 그나저나 말이죠. 그럼요 여기서 지금 뭐 특권 내려놓기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가능한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있을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좀 정리를 하는 걸로. 가능한 거 이게 다 가능해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다 가능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진짜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할 것 같은 것들 없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할 것 같은 것들. 이거요. 국회 사무처가 끝내 이걸 공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 한 10월달 정도 돼서 우리 둘이 1인 시위하러 갈까요? 아니, 시위하지 말고 국회? 고발합시다. 그럼 간단해요. 조금 법만 좋아하세요. 아니, 이게 분위기거든요. 아니 그러나 요번에 조홍천 의원이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헛발질이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헛발질. 예. 근데 요번에 이제 뭐 특권 내려놓기 관련해서 뭐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이 좀 제한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조홍천 의원이 이번에 MBC 고위 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완전히 몰아버렸는데 쉽게 말하면 한 건 하려고 무차별적으로 막 끌고 대다가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사과했죠. 예. 잘못된 정보는 어떤 경로로 입수하셨던 건지. 보좌진한테 얘기 들었어요. 보좌진이 어느 경로로 입수하셨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제가 보좌진한테 일일이 따져 물을 시간적 여유가 그때 없었고 사실 확인 잘못한 제 책임이 다기 때문에 면책 특권은 그러니까 국회 회의석상에서 이제 발언한 거예요. 그거는 면형사상의 책임을 안 지도록 헌법에 보장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들어온 이유는 과거에 국회가 권한을 박탈당하고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억압당한 그 기억 때문에 활발하게 이제 국정감시 활동을 하라고 준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난 거죠. 이미 그 국회에서 이런 반응을 했다 하는 식으로 보도자료 다 뿌리고. 예, 보도자료 다 내고 온라인으로 올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판례상으로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특별한 그 명예 아니면 말고식으로 얘기를 해서 명예를 훼손하잖아요. 그럼 이게 면책특권이니까 그냥 넘어간다? 나는 이게 반드시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해서 예. 의원 출입을 안 시키거나 제명을 하거나 이게 해야 돼요. 저도 윤리위에서 다루는 거는 뭐 적합하다고 봐요. 이번에 그런데 요거는 좀 이렇게 좀 시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요. 그렇죠. 그런데 좀- 의원들끼리 예.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은 좀 봐주거든요. 동업자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윤리위에서도. 예, 윤리위에서도 봐준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국회의원들 뭐 장관 할 때 충분히 하잖아요. 보통 사람 안에 김구라를 뭐 문화부 장관을 임명한다 하면 막 발톱에 때까지 다 차잖아요. 응? 그런데 국회의원인데 이 문화부 장관을 임명한다면 방금 어제 다 들통난 잘못도 다 감춰줘. 근데 이제 이 조홍천 의원 건은 이분이 실수한 건데 네. 우선 이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 기자 출신이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당사자의 확인을 그렇지. 받는 맞아. 절차를 꼭 밟았을 텐데 검사들은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온갖 일이 다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고 네. 두 번째는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했으면 또 된 면도 있어요. 뭐 저도 예컨대 옛날에 김무성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보고 뭐 미국하고 접촉한 종북 좌익 세력이 국회에 침투해 있다고 저를 지목하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또 사과하면 됐어요. 이러고 이제 뭐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조홍천 의원도 이게 사실인 줄 알고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라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는 내가 찬성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김구라에 대해서 온갖 루머를 퍼뜨리고 다음 주 이 자리에 오기 바로 직전에 사과를 할게요. 일부러 그러면 안 돼. 무슨 루머를 퍼뜨리고 이 사람도 온갖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헌법 고쳐서 이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자율 규제예요. 국회 윤리위원회를
좀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왕 할 거면 규정을 좀 고쳐서 의원들끼리만 윤리위원회를 하지 말고 윤리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이런 분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같은 분을 탁 윤리위원장으로 모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윤리위원장을 그러면 좋아할 사람 데려다 놔요? 아, 칼 두고 갈 건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보훈처를 비판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민주에서도 이제 의견이 좀 이제 나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국가보훈처가 김일성 삼촌, 네. 김형권, 그 다음에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 엄마가 강단석. 강단석이고 강진석이. 네, 강진석 외삼촌한테 훈장을 줬어요. 예전에? 아니요. 아니, 2010년하고 2012년에. 2010년하고 12년에. 근데 왜 준 거죠? 그게 그냥 독립운동한 사람. 그게 건국 훈장 애국장이에요. 정말 애국 투사들에게만 주는 건데 문제는 과연 이게 강진석과 김형근에 대한 서훈이 누가 결정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2년도. 2012년도에 강진석에 관해서 서훈이 됐단 말이에요. 국민훈장 애국장이. 네네네. 그 후에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몰랐어요, 이걸. 지금 민족문제연구소가 들고 일어난 건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처장이 제대로 몰랐다는 걸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서훈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박성춘 보훈처장이 아마 보고는 받아서 알긴 알았던 것 같아. 네, 알았어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서훈을 물고 늘어져 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서훈 자체를 문제 삼는 서훈 자체를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은 막 육룡이 나리샤식이거든. 육룡이라는 뭐. 예. 네. 우리 깊은 남부란 말이에요. 그렇게 식주관을 시켜놓은 사람들을 이쪽에서 서훈을 줘.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물으니까 엄격하게 대답하기를 해방 이전, 이 표현이 광복이라는 표현을 안 썼더라고요. 해방 이전의 그 일과 해방 이후에 이런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또 더 나갔지. 그러면 김영직이하고 강반석이는 서훈할 거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부모. 예,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서훈에 대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북한 정권에 직접 개입을 했거나 혹은 북한 그 정권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서훈을 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실제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반국가 단체 수개의 조상을 굳이 우리가 서훈을 한다? 그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는 그런데 네. 저는 박성춘 보훈처장이 처음에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생각보다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쿨하네. 왜냐하면 서훈의 원칙은 독립운동가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서훈하고 아하. 그러나 북한 체제와 관계된 자들은 서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광복 전에 죽은 사람들 경우는 김일성 정권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요건에 해당되면 서운할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김일성 부모도 공산당이든 뭐든 하여튼 독립주의를 한 건 사실이니까. 독립운동의 자료에 있고 이 좌파로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훈 기준을 딱 얘기를 하고 검토해 보겠다 이러니까 5.18 노래 때문에 시끄럽고 뭐 대선 때 이상한 시민교육 같은 거 해서 시끄럽고 뭐 국회 와서 또 지 맘대로 하고 이래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논리가 뚜렷하네. 내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김형근이나 강진석이나 이분들이 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아서 안 되는가 하면 건국이라고 할 때 건국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김형근, 강진석이가 꿈꾸던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부 다 사회주의자였고 극좌란 말이에요. 저 자립무도한 김정은 일가의 그 신격화에 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훈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나저나 이제 뭐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들 얘기 이제 다들 이제 전 대표들이 됐습니다.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시고 안철수 의원은 이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고 뭐 의견을 듣고 계시는 중이네요. 예. 세상에 보다 이게 대한민국이 무슨 방금 전쟁 터졌어요? 다 비대위야 3당이. 정상적인 당은 지금 정의당 하나밖에 없어요. 1분당, 2분당, 3분당 다 비대위란 말이에요. 지난 한 10년 동안 이 비대위 숫자에 애들이 끌려 여야 앞에서. 특히 2번 당이 많아요 비대위는.
1등당도 그동안, 만만치 그동안 않아요. 뭐, 예. 그런데 야당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3당이다. 일단 네. 당은 비대위 취재로 와 있고. 네. 그다음에 예비적인 대권 주자들은 다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예, 김무성 전 대표는 그냥 의원이고요. 네. 안철수 전 대표도 그냥 의원이고요. 문재인 의원은 의원도 아니야. 네, 이제. 원외죠. 예. 뭐 수영기록 히말라야가 있던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되었고 네. 그리고 이분들 개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시적 냉각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중하고요. 예. 유권자들의 심리도 여러 가지로 요동치고 있고 정치 정세가 좀 불투명하고 20대 국회 이제 어떻게 갈지 좀 모르겠고 모든 게 다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예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조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안 보일 때는 닻을 딱 내리고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박 중이군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 냉각기. 저는 예.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이 전부 다 정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 전 대표가 히말라야에 간 것도 정략에 의해서 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가 기껏 한 것이 당대표 내려놓기인데 그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것도 정략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무성 그 전 대표가 정중동 하고 있는 것도 다 정략에 의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늘 드리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 정략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대통령이 되는 더 빠른 길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정을 가지고 묵묵히 열심히 하면요 대중이 알아줍니다. 아니 근데 정치인이 정략 없이 하라는 거는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 없이 하라는 그 거하고 정략이 똑같잖아요. 대부분 정치 공학적인 그런 정략에 머무니까 아니 공학도 필요하다니까요. 정치하는 사람이 공학을 안 하면 예. 집을 지어봐야 다 무너져요. 뭐 이제 한 줄로 평하면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예. 한 줄로 평 네. 제가 전 변호사님 아까 하신 말씀에 기대해서 네네네.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해라.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다. 이거. 네. 정치인은 어떤 형태로든 쇼를 하고 있다. 가만있어 이제 바꾸자. 두 개 하세요, 두 개. 두 개 할까? 두 개 하셔도 됩니다. 정치인이 하는 거짓말은 얼마나 그럴싸한가. 원래 그럴싸해야 거짓말이죠. 그럼요.